예, 안녕하십니까.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00강째인데요. 100강째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창업자, 또 재산가, 또 거액 부유층, 아니면 이제 취업자, 또 이 여러 가지 벤처기업가, 또 일용직, 여러 가지 각 전 직종에 대한 세금 문제하고 회계 문제를 쭉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공익적으로 이제 기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회계 전산세무회계나 이런 AT 회계사에서 이런 전문가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기초적인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이제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를 이번 100강째 특강의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었고 해서 이제 이 교재가 있긴 있는데요. 이 회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업경영 회계경리 실무에서 원가계산까지 해서 써온 책이 있었고, 우리 안세 재경전을 회원들한테 많이 보내왔었고요. 또 여기 세무회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업경영 조사 전략이라는 이런 책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쫙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용이면서도 수험생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체계가 저희 회사의 그 기본서의 개념인데, 이게 수험서로서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초적인 입문을 위해서 회계하고 세무가 어떻게 전체 연결이 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 라직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 20분 내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개별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등산을 하거나 여행할 때도 전체 지도를 보고 전체 산의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어느 등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또 지도도 내가 왼쪽으로 돌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로 돌았다가 이렇게 돌 것이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포괄적인 시간, 전체적인 시각, 이런 거 회계와 세무가 통합된 그걸 한번 어떻게 연결되나 그걸 보시기로 합시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체 윤곽을 깨우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AT 회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시행하는 AT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카운팅 테크니션 이런 개념인데, 회계 전문가 이런 뜻이죠. 어카운팅 테크니션. 그 다음에 세무사에서 하는 것이 전산세무회계 1급 또는 2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대한상공회에서 지치하는 수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 회계원리나 세무제표를 배우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기초를 배워가지고 이제 회사의 경리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또 이 공부만 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수험 자격을 따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자격이 이제 하나의 자기 스펙이 돼가지고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붙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뭐 꼭 그렇게 합격이라는 것은 그 참 간발의 차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시지 합격한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일단 회계 원리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거래를 통해서 분계를 하고 T계정을 통해서 이제 학계장시상표 나오고 재무상표까지 나오는 전 과정을 한번 볼 것이고, 이러한 재무제표에 연관된 부가세와 법인세와 소득세가 어떻게 개념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걸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원리는 회계 원리 하면 이게 전 세계 만민 공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를 알면은 뭐 다른 언어는 다 통역이 필요하고, 물론 요새 이제 컴퓨터에서 다 통역을 해주지만 꽤 잘 번역도 해주고 그러지만 회계는 통역도 필요 없어요. 물론 계정 과목은 영어로 써 있겠지만 영어도 다 뻔히 아는 단어고 캐시부터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이 국제 간의 통역, 번역이 필요 없는 단일 언어고, 전 세계 70억 명이 똑같이 쓰는 것이고, 중국어는 15억 명이 쓰고, 영어는 이제 한 13, 14억 명이 쓰고, 이슬람어도 한 13, 14억 명이 쓰고, 인도도 이렇게 15억이 쓰는데, 이 회계 언어만은 전 세계 70억의 공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원리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조금 배워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언젠가 자기가 그 직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창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준비, 예비율을 위해서도 회계는 조금 필수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회계 원리의 기본 중요성이고, 또 특히 요새 이제 유치원부터 아파트,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초대기업, 또 초용소 유치원, 애들, 그다음 거대 재산가가 근무하는 이런 비영리 조직 모든 곳에서 회계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회계 불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자체의 부정적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회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재무제표를 읽어낼 줄 알고 또 스스로 만들 줄도 알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양이다. 그래서 여기 20분 만에 한번 그걸 해봅시다. 자, 회계 원리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고,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하나의 거래를 양쪽에다 왼쪽 오른쪽에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쫙 나오고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요새 프로그램은 틀리지 않게 이미 입력 단계에서 오타가 나거나 공이 하나 들어가면 10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제 잘못했다고 표시해서 아예 입력이 안 되고 마감이 안 돼요. 마감 안 된 이유를 쭉 찾아서 에러 체크리스트를 딱딱딱딱 보완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모래자장에서 뭐 바늘 찾듯이 이거를 여관에 들어가서 뒤지고 이런만 차이 나도 퇴근을 못 했었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컴퓨터가 아예 처음부터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얘기죠. 그래서 이 회계는 이해 가능성이 이렇게 쉽게 돼야 되고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유치원이면 유치원, 삼성 바이오로직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남하고도 비교 가능성 있게 해줘야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할까 말까 등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래 분계부터 내가 출자를 한다. 경리부에서부터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경리부. 출자를 하면 차변 왼쪽에 현금예금, 오른쪽에 자본금. 이 자본금한 개정은 오른쪽 힘이 센 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잡아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잡아서 돈이 들어와서 쓰여야죠. 왼쪽에는 이제 돈이 들어와서 원재료, 이 농업이 임금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살살 써라. 왼손으로 왼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들이 다 중요하니까 아주 섬세하고 소박하게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가장 최소 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써라. 이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 돈들은 다 이제 잡아당기는 돈이에요. 내가 이제 구매부에서 있다고 치면 매입을 하는데 원재료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원재료 사면 매입 부가세가 10%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2,000. 매입 채무도 일종의 차입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돈을 안 주고도 원재료를 이렇게 들여왔으니까 차입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는 살살 쓰고 매입 채무는 남의 돈이니까 오른쪽으로 세게 땡겨라. 그런 얘기죠. 상대방한테 악수를 하고 나 이거 예상 2달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손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인건비. 생산부가 이제 이 노임을 쓰는데 노임비 임금을 1,000원 지급했다. 그럼 1,000원 지급할 때는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원천세나 기타 공과금 예수금을 뺀 100을 뺀 현금 예금 나머지만 지급을 하게 되죠. 이쪽에 지급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헛없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땡기는 돈은 아니죠. 땡기는 것은 이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이건 추억소의 개념이고, 그 다음 영업부,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산부하고 구매부에 조달한 걸 가지고 생산을 하면 이제 차변에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매출액이라고 써요. 그다음 매출 부가세라고 씁니다. 이것도 역시 땡기는 돈이죠. 매출. 뭡니까? 땡기는 돈이에요. 매출. 오는 손으로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땡기는 돈이죠. 땡긴 결과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말 섬세하게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왼쪽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쓰는 것과 오른쪽에 쓰는 특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제 반대가 돼서 이제 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항상 오른쪽 대변에는 쓰는 게 땡기는 개념, 힘이 있게. 왼손에는 돈을 쓰는데 약한 왼손이니까 섬세하게 쓴 개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정과목 헷갈릴 때는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대충 알 수가 있고, 또 계정과목 이런 회계원리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충분히 이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자산이다, 부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엔 다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나오는데 왼쪽에가 이제
부채 쪽이고요. 이쪽이 자산 쪽이 되는 것이죠. 섬세하게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개의 이제 거래를 가지고 우리는 T 계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현금예금이죠. 현금예금은 이제 여기 보면 현금예금이 있었잖아요. 왼쪽에 있었네요. 왼쪽에다 쓰고. 또 현금예금 한 번 또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쓰고. 그럼 이 차액이 이제 4,100원이라는 것이 언젠가 여기에 현금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에. 그 다음 이제 T계정을, 그 다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이제 여기 4번. 매출채권, 왼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왼쪽이니까. 쓰고, 매입부가세. 매입부가세가 또 역시 자산인데, 왼쪽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왼쪽 200 쓰고, 그 다음 이제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오른쪽. 이 매출액에 대해서, 매입채무 이렇게 이제 여기 있죠. 원재를 구입할 때 들어오는 거. 오른쪽이니까 이 오른쪽에 쓰시고, 역시 센 개념이죠. 땡겼다는 얘기 내가. 외상으로 땡겼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출부가세. 매출부가세. 역시, 부가세도 역시 받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오른쪽에 쓰는 거죠. 이 오른쪽. 원천세. 원천세도 이제 이거, 1,000원 나간 중에서 미리 뺐다. 이것도 역시 오른손이 힘이 세니까 빼는 거예요. 원천세 100. 그 다음 자본금 5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누구부터 빌린 돈, 내진 차입금, 내진 자본금을 땡긴 돈이니까 오른쪽에 쓰는 것이죠. 그 다음 매출. 매출도 이제 이것은 판매하는 거니까 오른손 힘이 셉니다. 그래서 땡겼다 해서 매출 오른쪽 쓰고. 원재료는 대신에 살살 써라. 원재료를 막 갖다 버리면 안 되고 잘 잘라서 잘 써라. 이래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2천. 원재료 2천이 왼쪽에 있죠. 그 다음 이제 농업임금. 이것도 이제 돈을 줄 때는 정말 섬세하게 잘 줘라 해서 왼쪽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쓰는 계정은 거의 다 T계정은 다 살살 써야 될 그런 것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땡기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땡겨서 많이 벌어서 섬세하게 쓰면 이익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T계정에 있는 가나, 다라, 마바, 사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배열해요. 물론 이건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컴퓨터가 다 쫙 해주고 있고, 이미 컴퓨터에 보이지도 않게 쫙 돼 있어요. 학계자액수표가. 지금은 잔액만 쓰겠습니다. 학계는 다 여기다 있는데 총액 쓰면 되지만, 학계에서 여기 5천하고 5천하고 900을 이렇게 쓰면 학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다 상계하면 4,100이 나오죠. 4,100. 그 다음에 나가 매출채권 4,400. 그럼 다 매입부가세 200원. 여기 써이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오른쪽이니까 2,200원. 매출부가세 이것도 오른쪽이니까 400. 원천세, 이것도 오른쪽이니까 100. 자본금, 이것도 오른쪽이니까 5,000. 매출, 이것도 오른쪽, 이거 힘센 거니까 오른쪽 4,000. 원재료는 이제 사사서라 왼쪽 2,000. 이거 T계정에 2,000이에요. 다 T계정이죠. 그래서 2,000. 농업임금, 역시 왼쪽이니까 1,000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학기장액산표 이게 쫙 나열되면, 순서대로 나열되면, 순서의 나열도 보면,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자르면 추억서의 개념의 매출, 추억에 이미 벌써 매출에서 끝났어. 저쪽에 갔어. 원재료, 이것도 이미 벌써 회사 상대방한테 갔어요. 추억서의 개념. 농업비도 직원한테 줬으니까 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현금예금은 또 쓸 거고, 매출지금 받아서 써야 되고,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 상세해서 부가세 내야 되고, 어차피 이건 다 다음 연도에 플로우 개념, 플로우팅 개념, 흐르는 개념이에요. 흐르는 개념은 이제, 이건 재무상태표의 개정이 되는 것이고, 추억의 개념, 기억의 개념, 이것은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기장액산표가 하는데, 이걸 다 더해봤어요. 여기, 이거 더하니까 11,700원. 여기도 이거 더하니까 11,700원. 맞는구나. 학계장액산표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맞으면, 내가 맞았다! 이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고,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나누는 기준은 뭐냐? 바로 위에 플로우팅, 흐르는 개념, 만져지는 것들, 현금예금 만져지죠. 매출채권도 채권장이 있잖아요. 매입부가세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걸로 세금계산서 써 있습니다. 또 매입채무는 이거 남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거 채무장이 있어요. 매출부가세도 세금계산서 써 있습니다.
원천세도 그 원천세 징수 대부분에 써 있습니다. 자본금도 불입등기 자본금 등기돼 있어요. 이렇게 만져지는 실물적 개념, 또 다음 연도에 흘러가는 개념은 다 재무상태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예금 왼쪽이니까 현금예금 왼쪽에 쓰고, 매출채권 왼쪽이니까 매출채권 왼쪽에 쓰고, 매입부가세 왼쪽이니까 매입부가세 왼쪽에 썼습니다. 400, 400, 1000이니까 8700이 돼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썼고, 매출부가세는 오른쪽 400 쓰고, 원천세 100이니까 이쪽에 쓰고, 자본금 500, 5000이니까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또 쓰고 나서 보니까 77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세전순이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동적인 나중에 결과적 개념이에요. 결과. 원래 원인이 아니라 이쪽에는 다 합해서 8700인데 요거는 7700이니까 7700하고 8700 차이는 무조건 100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 나중에 집어넣는 결과적 계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더하니까 8700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세전순이익이 1000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손익계산서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봅시다.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여기 오른쪽 개념 매출 오른쪽에 딱 썼어요. 왼쪽에 있는 거 원재료 2000 썼어요. 임금이 2000 썼어요. 그랬더니 이쪽은 다 합해서 이게 3000밖에 안 되고 이쪽은 매출 4000이니까 무조건 여기다 세전순이익이라는 숫자를 나중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 4000이 돼. 그러니까 왜 손익계산서에서는 왼쪽에 1000이 표시가 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오른쪽에 세전순이익 표시돼서 이게 서로 결과적 계정이 양쪽에 이게 이제 자르면 이 재무상태표를 자르면 원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이고 또 이렇게 요 손익계산서만 요걸 따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쪽이 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손익계산서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계장식산표를 보면은 자르면 자동으로 양쪽에 1000씩 비게 돼 있다. 하나는 오른쪽에 비고 하나는 왼쪽에 빈다. 그래서 이게 합계장식산표에서 재무상태표가 자동으로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해결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세율이 10%입니다. 영세율 면세가 있고 매출 아까 4000이라고 그랬죠. 4000 매입 2000이라고 그랬죠. 2000 해서 이제 차익 부가가치가 2000인데 부가세도 보니까 이거의 10%인 400 매입의 200 해서 이러니까 200을 내게 되는구나. 200은 2000이라는 부가가치의 10%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인건비가 이제 부가가치 속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인건비는 이제 부가가치 속에 안 들어가고 부가가치는 매출 4000에서 2000을 뺀 나머지 구멍이 이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자수익계산서 매출 매입을 전자발행해서 국세청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꼼짝없이 모든 거래 상대방들의 전자매출 전자매입이 국세청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딱 나오고 자동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걸 세무도우미서비스에 가보면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 법인세법 법인세는 이제 10%, 20% 올라가는데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이것이 입금이냐 아니면 손금이냐 비용 원가 손금이냐를 따져서 입금산입 총액하고 손금산입 총액을 차액하면 이게 바로 이익이에요. 여기에다 해서 법인세가 10% 내지 20% 이걸 붓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다. 그래서 순자산이 이제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있다면 어쨌든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당기순이익이 더 플러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순자산이 더 증가되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서 합산이 되겠고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을 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개인하고 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자산 증가설의 법인 이름에 된 것을 무조건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다음 소득세법에서는 세율이 6%부터 40%까지 다단계 비율로 올라가는데 소득 원천설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가게하고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따로 열거를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면 뭐 그 개인이 집에서 어쩌다 자산이 증가한까지 소득에 과세하면 안 되니까 순자산 증가설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소득 원천설을 합니다. 단절 연결됨으로. 그래서 열거대한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인 부동산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 기타소득 네 가지 보통 이제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요건 한 5가지, 6가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 연결되므로 원천인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월급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월급을 직원한테 주고 나서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소득세는 각 개인의 직접 가처분 소득이 되니까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다. 거기다 4대 보험도 부과가 되는 것이죠. 월급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행위에 관련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득이 약 2,500만 원까지는 다 면세점, 연봉 3천까지는 면세점에서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를 안 내는, 거의 근로소득세 안 내는 분들이 50% 내지 60%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사업자는 가계하고 단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식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신고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가산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되면 무조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의 설립자나 대표자, 오너, 주주들은 이제 법인세를 아까 10%, 20%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거 내고 소득세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배당세 공제라는 규정을 통해서 최초 세율 10% 구간에서 11%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중과세를 해제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부가세에서 이제 그 영세율과 면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10% 부가세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있는데, 영세율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물건값에 대해서는 10%를 붙이지 않고 여기서 직접 반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영세율. 그래서 그 해외 소비지 과세 원칙에 의해서 국내 소비자가 쓰레기 처리를 안 하니까 영세율이고, 면세는 이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거기다 10% 붙이면 여러분들이 벌써 세금 먹을 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면세를 해가지고 부분 면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면세라는 것은 이렇게 채소가 있으면 채소의 농약, 거름비에 부가세가 이미 5%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0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한 5%. 그러니까 일반 제품은 10%를 여러분 내는 것이고, 채소 같은 데는 한 5%쯤 내는 것이고, 해외 수출은 영세율은 0% 내는 것이, 0% 안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의 총 재무상태표까지 만드는, 손익까지 만드는 것과 여기에서의 부가세가 어떻게 내게 되고, 법인세는 이 차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1000에 대해서 10%면 100원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이제 이 임금, 여기 있는 인건비, 임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주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 20분에 걸쳐서 이 모든 걸 한번 이 오버뷰 전체를 관조하는, 드론에서 보듯이 또 독수리가 보듯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면, 이 개념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전체 개별로 들어가도 헤매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